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 라이프핏의 명품 캥거루 초대받은 게스트 별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별이님의 키토 라이프에 대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별이님이 제 주위에서 본 분들 중에 가장 감량을 많이 하고 유지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서 그쵸. 그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16년도에 지방의 누명을 보고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고 총 30kg를 감량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30kg를 감량한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첫 해 시작했을 때 25kg 감량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정체기, 유지기 해서 1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 해에 5kg 더 추가로 감량을 했고 지금은 또 이제 유지기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죠. 제 생각엔 그 25kg 감량하고 정체기 1년을 보낸 게 더 대단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1년 하고 24kg가 빠진 거고 정체기 안에서도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1kg가 더 감량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24kg가 빠지고 나서는 계속하면 더 빠지겠네 하고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1년 동안 이거는 내려가지도 않고 딱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식단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안 내려가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바심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 한 해를 지나는 과정에서는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에그 파스타도 해보고 뭐 야채 먹는 것도 해보고 저탄고지 안에서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20몇 년 동안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왔는데 물론 감량은 있었지만 감량한 체중을 유지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탄고지를 하면서 우와 내가 그래도 1kg도 추가로 감량을 했고 이 체중을 유지를 했다는 게 그때 되게 놀라웠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너무 괴로웠지만 네네네네. 1년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니 네. 내가 이 체중을 빼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적이 없는데 네. 이렇게 유지를 해냈구나 이런 뿌듯함? 네, 같은 뿌듯함. 물론 이제 주변에 분들이 또 그런 걸 일깨워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죠. 혼자서는 계속 스트레스였어요. 그쵸. 네, 근데 주변에서 아니 그러면 그만큼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 맞네? 정체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지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뿌듯했죠. 좋은 분들을 두셨네요 주변에. 네. 접니다. 근데 그 시작할 때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20년 정도 네.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셨고 네. 몇 킬로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호주에 유학을 가는 바람에 식습관이 되게 안 좋아졌고 가공식품을 또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단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런 안 좋은 식습관과 안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또 제가 이제 케이크샵을 하면서 문제였던 건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음식을 식사 때 챙겨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이게 폭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최고치를 치고 비만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뺐어요. 빼기는 뺐는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술 마시고 안주 먹고 열심히 또 놀고 하다 보니까 해이해지고 그래서 또 그 체중까지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지방의 누명을 보고 내가 40이 넘어서도 이 모습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삼겹살만 먹고 살 뺄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저탄고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감량도 하고 나름 성공적일 수 있었던 부분은 내가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선택했던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또 나 살쪘다고 뭐라고 해서 그게 기분 나빠서 그러면은 뭐가 있지? 그럼 가르시니아? 뭐 도움된다고? 그거 먹어볼까? 하고 아니면 뭐 이거 식단 해보면 된다고? 이거 해볼까?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감량을 뭐 5, 6kg 정도는 워낙 비만이었으니까 5, 6kg 빠지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근데 또 이제 빠졌으니까 그럼 좀 먹어도 되나? 그러고 먹다 보면 요요가 오고 요요가 그냥 혼자 오지 않아요. 추가로 몇 킬로가 더 같이 와. 그러면 또 찌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복적이었는데 저탄고지를 시작을 할 때는 그 마음가짐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비만이 어느 정도로 비만이었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 저는 별이님 빠진 다음에 뵀잖아요. 그쵸, 처음에. 그쵸. 네, 그래서 상상이 안 가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민경 장군님 같은 그런 크기였습니다. 근수저 민경 아니에요. 장군님. 근데 근육은 없었어요, 솔직히.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이러신 분들은 워낙에 감량을 해야 되는 그 무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고 일반적으로 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과다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내 몸이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처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탄고지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탄고지는 어찌됐든 가공식품은 빼고 천연의 좋은 식재료를 섭취를 하면서 내 몸이 필요한 영양 성분을 채워주는 식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몸은 내가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오면 그런 식탐이라는 게 줄어들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체지방이라든지 체지방 안에 쌓여져 있던 독소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만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게 5kg, 네. 5kg 이렇게 빼기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5kg, 6kg 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성취감이 느껴져서 더 빼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보통 체중인 분이 2, 3kg만 빠져도 얼굴이 헬스케 보여요. 맞아요. 아니요, 우와, 뱃살도 들어가 보이고 뭐 보기 좋네 이러잖아요. 뭐 30kg, 50kg 이 정도 빼셔야 되는 분들이 10kg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좀 빠진 것 같네? 잘해봐, 더 빼야겠네? 이런 소리를 듣지. 우와, 너 진짜 많이 뺐다.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체중계의 숫자는 내가 알고 그리고 그걸로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기보다는 더 빼야겠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조금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를 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칭찬을 해주면 힘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 나는 열심히 식단을 해서 감량을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봐 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네, 맞아요. 오히려 더 빼라고 하니까 약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공부해 하면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맞아.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괜히 기운 빠지고 더 하라고? 물론 할 거였는데 할 맞아요. 거였다고 좋아서 나도 할 거였다고 근데 그러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나? 나 정말 많이 뺀 거긴 한데 왜냐면 내가 알거든요. 내가 잡히는 살들이 덜 잡히니까 내가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보여지는 살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체중에 계신 분들이 2, 3kg 빠졌을 때 솔직히 뱃살 만져봤을 때 뱃살 많이 들어갔네? 하지만 그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만이신 분들은 10kg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예요. 일반 사람들은 2kg 빼고 느낄 만한 것들을 비만이신 분들은 10kg가 빠져야지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원체 비만이었으니까 거기서 24kg가 빠졌다 하더라도 체중은 빠졌지만 몸이 그 사이즈로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정체기가 그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카페나 뭐 이런 데 보면 식단 열심히 하는데 정체기 일주일 왔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정체기 어떻게 식단 비틀기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보면 1년 동안 똑같은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 난 뭐지? 난 뭔가 잘못된 건가? 근데 저도 똑같이 식단 비틀기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치팅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1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 한 달? 고작 그거 갖고 근데 또 식단 비틀기를 해서 성공을 했대.
그럼 난 뭐지? 난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피가 원체 컸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거에 적응해 나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내 몸이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식단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키토식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저는 비만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별이님이 딥한 얘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라서 맨 처음에 식단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셨는지가 아, 네.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게 저처럼 비만해서 고도 비만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초반에 너무 타이트한 식단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처음에 그냥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상추, 소금, 와사비 조금 이렇게만 먹었어요. 김치 있으면 김치 조금. 타이트한데요? 타이트한가요? 그런데 반면에 점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도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백반집 같은 데 가면 그냥 밥만 빼고 국 위주로 먹고 이제 뭐 샐러드도 마요네즈 묻혀진 샐러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냥 먹고 뭐 제육볶음 조금씩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밥만 좀 빼는 스타일. 그리고 뭐 돼지국밥집을 가서 밥 안 먹고 돼지국밥 그 국이랑 뭐 김치, 깍두기 이렇게 조금만 해서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먹었죠. 그러면 세 끼 다 드셨나요, 처음에는?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점심은 백반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밥을 안 먹는 식으로 네. 식사를 하셨고 저녁은 뭐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 먹고 이런 식으로 고기에 야채 그렇게 먹고. 이 정도는 지키기가 괜찮은 식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네네. 네.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은 어찌됐든 식사량이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많아요. 많은 건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비만인 기간이 길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해 나가는 데는 솔직히 시간이 걸려요. 저도 지금 만 4년, 이제 5년 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겪고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비만인 기간이 몇 년 정도셨나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17살 때부터? 네네네 37까지 20년? 네 20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탄고지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정체기 때 식단 비틀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거를 시도를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으실 것 네네. 같은데 그런 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정체기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푸드 다이어트잖아요. 네. 그 전에도 원푸드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고 제가 아직도 수박을 싫어합니다. 수박 원푸드 다이어트? 호주에 수박이 싸거든요. 그래서 수박을 아직까지도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다이어트를 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원푸드 다이어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나 뭐 아니면 외국 유튜브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그 파스트를 했죠. 근데 에그 패스팅. 이틀을 하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왜요? 저 계란 노른자 유제품 알러지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반응이 올라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운이 너무 딸리고 완전 쓰레기 같은 컨디션에 진짜 침대에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계란을 먹고 버터를 먹을 때는 어찌됐든 다른 영양 성분들이 같이 몸에 들어오는 그쵸. 거였는데 이제는 얘가 이런 거 다 빼고 지 알러지인 식품만 왕창 넣어주고 있네 하니까 몸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에그 파스트라든지 아니면 생크림 파스트 솔직히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파스트 같은 거 뭐 식단 비틀기 이런 거 조심하게 내 몸에 뭐가 맞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으니까 그거를 시도를 했던 거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 내가 이런 식품에 알러지인데 이것만 그렇게 넣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에그 패스팅 해봤는데 실패하고. 네. 또 이제 닥터버그가 야채를 많이 먹어라. 또 애플사이더 비네가랑 레몬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해서 한 3개월 정도 야채 섭취를 좀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식이섬유 섭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부팩만 있고 변비 있고 그랬는데 카니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생야채를 좀 줄이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니버를 시작을 하고 카니버를 한 2년 정도 유지하게 된 이유도 있죠. 카니버를 하면서는 또 어떤 거를 느끼게 되셨나요? 우와, 내가 일반식 하다 저탄고지 했을 때 느꼈던 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컨디션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면서